지금부터 이제 길게는 못하고 짧게 한번 하나 넘겨주시고, 예, 여기 보시면 보세요.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예요. 맨 꼭대기 보세요. 듣기만 하면 몇 프로죠? 5%. 맨 밑에 보세요. 서로 가르쳐주면 어떻죠? 90%. 이런 5%와 90%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고 그냥 가냐, 그냥 잊어먹어. 근데 아까 그랬죠.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가르쳐 보잖아요. 그러면요, 기억한단 말이에요. 자, 넘겨주시고요. 예, 여러분 그 유대인의 분리교육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13세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백지장과 같다. 그래서 무엇을 그리며 새기냐에 따라서 평생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분리교육이 있어요. 유대인이 없는 게 뭐가 없냐면요 거실에 TV가 없어. 아예. 우리나라 가면 어떻죠? 거실에 만원 TV. 그것도 아주 굉장히 좋은, 요즘에 뭐 평면보다 더 좋은 게 곡선 TV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요 절대로 스마트폰 안 줘요. 그리고요 정통파 유대인 가정에는요 컴퓨터도 아예 없어요. 있으면 뭐 토요일날 조금 사용하거나 이래요.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뭘 그린다고요? 영상 미디어를 이렇게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라 뭘 새겨요?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뱃속에서부터 뱃속. 예, 엄청난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죽이는 가장 강력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이거는요 제가 이거를 연구하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자료도 많이 모아놨는데 이거는 뭐 안 믿는 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만 그래요? 부모도 그래요. 부모도 마찬가지니까요. 부모도.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투는 자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요 절제해야 돼요. 모든 걸 절제되면 가장 절제할 게 우리 청소년들은 뭐예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이거 절제 못하면 절대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의의 면류관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해요. 보시면 자, 뇌과학적으로 제가 이거를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뇌과학적으로 요구한 것처럼요 처음에 인코딩, 머리에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서 뇌에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장이 돼요. 그 저장이 되고 그것을 다시 또 표현할 때 그것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예, 이것이 바로 이제 레코딩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의 원리 보시면, 우리 한번 동영상 잠깐만 한번. 를 뇌 속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책 속의 정보가 눈을 통해 뇌 속으로 들어가서 뉴런, 즉 신경세포의 시냅스 어딘가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책도 마찬가지죠. 그림을 감상하면 그 그림은 뇌의 어느 부분 시냅스에 기록됩니다. 물론 공부를 하다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멍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부를 합니다. Memories are stored by virtue of synaptic connections between neurons. So each neuron is a separate island in the brain, and only by interconnections between the neurons, communication between the neurons, do these two islands communicate. And when we form a memory, what we're doing is establishing connections between different neurons, so that the neurons now communicate more freely. 예, 됐습니다. than they 여기까지 did 보겠습니다. before. 예, 여기 보시면 우리 뇌에 네 가지가 있잖아요.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 이렇게 두 정엽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2mm밖에 안 돼요. 굉장히 얇게 대뇌 피질이 있어요. 그 대뇌 피질 안에 뉴런이 있습니다. 뉴런은 여기 좀 1천억 개가
태아에서 이미 만들어져요. 그리고 태아에서 만들어서 나와요. 그 2mm나 요 작은 곳에 1,000억 개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바로 넘겨주시고요. 처음에 시냅스가 처음에 뉴런이잖아요. 뉴런이 아까처럼 뉴런 하나에 시냅스가 뭐 10만 개 막 이상이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가지가. 그리고 그 가지에서 서로 신호가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면서 그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시냅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얼마까지 만들어지냐면 1,000조 개까지 만들어져요. 어디에요? 2mm 좁잖아요. 여기 우리 그 대뇌 피질에 엄청나게 그죠? 네, 그러니까 서로 이것이 떨어져 있다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학습을 하면 그것이 연결이 되면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 합성이 되면서. 그것이 바로 기억의 원리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근데 여러분 그 시냅스가 가지치기를 하는데 많이 쓰는 회로는 어때요? 계속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 쓰는 거는 가지치기가 돼요. 그 뇌의 시냅스의 가지치기인데 시냅스의 가수성에 의해서 많이 쓰는 시냅스는 남고 나머지는 이제 제거된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가소성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던 것을 계속 뇌는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그쪽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뇌가. 그럼 나중에는 어떻죠? 여러분 그 유리 같은 거 이렇게 불로 녹이면 막 변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변형할 수 있는데 이게 가수성이에요. 그러다가 어때요? 그런 뜨거운 것이 없어지면 다 굳어버리죠. 바로 그런 것들이 뇌의 가수성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넘겨주시고요. 그 자전거나 여러분 예를 들면 자기 어릴 때 자전거를 막 탔어요. 잘 타. 그러면 자전거 타면은 어디가 되는죠? 이 대뇌 피질에 뉴런의 시냅스가 접합이 돼서 기억이 되는 거죠. 많이 하면 할수록 단단해요. 단단해 시냅스가. 그러다가 어릴 때 자전거를 배웠는데 10년, 20년 뒤 또는 30년 뒤에 자전거 타면은 탈 수가 있어요? 아니 못 타요? 탈 수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그것을 반복해서 시냅스가 아주 단단하게 연결돼요. 단단하게. 그리고 굳어진 거야 이게.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암송을 계속 말씀으로 암송을 하면 어떻죠? 그 시냅스가 굉장히 그죠? 단단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디어에 안 빠지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겠죠. 정리하면요, 아까처럼 인코딩이 되고 반복하면 메모리 레코딩이 되는데,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뇌과학에서 맞아요. 그리고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시냅스는 나 자신이다. 시냅스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줘? 시냅스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뉴런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지만 시냅스는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만든 거를 또 나오게 된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시냅스는 나 자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최초 융식이 보세요.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 0세, 1세, 2세, 3세. 얘네들이 왜 스마트폰을 보죠? 바로 어떻게 하면? 그죠? 엄마가 청소할 때 스마트폰을 줘줘요. 막 응응을 내면 옛날에는 뽀로노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줘줘요. 근데 그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애가요 1살, 2살, 3살가 이걸 보잖아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래도 뇌가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청소년 때는요 어려서부터 청소년 시기는요 시냅스가 빨리빨리 만들어지고 빨리빨리 사라져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넘겨주세요. 넘겨주면요 여기 18개월 아기 미디어 중독 비대응기 한 넘겨주시고요. 이게 뭐냐면 이 부모님이 아픈 거예요. 아프다 보니까 애가 막 칭얼칭얼대면은 뭘 틀어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끙끙 앓고 있고 이게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얘가 완전히 중독된 거예요. 얘 중독도 빨리 돼요. 어릴수록. 근데 끊기도 쉽다 어렵다? 아니 어릴 때는 금방 끊어져요. 빨리빨리 변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요거 한번 동영상 잠깐 볼까 한번요. 한 1, 2분만. 아기가 TV나 비디오를 보며 혼자 앉아있는 모습은 이제는 흔한 풍경이다.
가능한 어렸을 때 시청각 자극을 주는 것이 아이의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아기들을 TV 앞으로 데려가고 있다. 하지만 유아기에 지나친 시청각 자극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만으로 3세 전에는 우리 뇌가 급격히 발달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지나친 어떤 그 시청각적인 자극은 일종의 뇌 손상 개념으로 뇌세포막의 과활성화라든가 이로 인해서 정서, 심지어는 그 사회성까지도 일부 손상을 가져오는.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예. 아빠가 퇴근하면 아빠가 반겨서 오는 게 아니라 뭘 달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달라고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얘네들은요 중학생들입니다. 이제 거의 공부하는 거 외에는 전부 다 스마트폰 넘겨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중독의 특성 중에 하나가 내성이라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10분, 20분 뭐 하다가 1시간, 2시간 늘어가면서 나중에는 자기 직전까지 눈 뜨자마자 보고 뭐 이렇게 점점 늘어난다고 넘겨주시고요. 여학생들은 뭐다? 채팅을 많이 하죠, 채팅. 그래서 늦게 잔다고 여기 새벽까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과 낮이 바뀌죠. 넘겨주시고요. 이런 계속 게임을 많이 하면요 가소성의 원리에서 게임을 하는 건물이 많이 지어져요. 이해되시죠? 시냅스가 계속 막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튼튼해지고 완공이 돼요. 만약에 어릴 때부터 음란물을 많이 봤어. 그러면 뭘로 지어지는 거예요? 내 뇌가? 그렇죠? 그걸로 계속 지어지는 거예요. 폭력도 마찬가지고.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종합 게임 타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걸 하든지 PC방에 있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서불안하고 부진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의 애들 특징은요 책을 대충 읽어요. 그리고 숙제도 후딱하고. 신앙은 어떻게?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안 봐도 뻔하겠죠. 예, 온통이요 어때요? 머리에 시냅스가 확 차 있는 겁니다. 그것도 튼튼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 공부할 시간에 계속 게임 생각이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해도요 그 생각만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독서하면 어릴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하면 얘한테 뭐가 지어지죠? 와우, 도서관이 지어지는 거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암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말씀이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우리 애를. 바로 이런 원리죠. 여러분 한번 이거는 꼭 봅시다. 한번 틀어주세요. 동영상. 일적할 때 더 자주 짖는다는 옥사나. 그녀는 짖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고 했습니다. 3살 되던 해 알코올 중독자였던 부모로부터 버려진 옥사나. 추위와 배고픔을 피해 찾은 곳은 인가에서 떨어진 개우리. 그때부터 옥사나는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못하고 개무리 속에 살았습니다. В такой же комнате там же, в той группе, вот такое количество детей. А вот внешнее поведение в ребенка было видно, что она, с тарелки кушала, она сливала в первое и компот, и второе, и без ложки, как по собачьи лапкала вот это вот. Но она быстро это восприняла, очень быстро. Но повадки собачьи у нее. 보호시설에서 함께 사는 강아지 토미. 녀석의 모습이 보이자 옥사나가 개처럼 달리기 시작합니다. 반가운 친구를 만난 듯 토미과 옥사나는 서로 뒤엉켜 장난을 칩니다. 옥사나는 개처럼 짖기까지 합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얘가요 개랑 같이 몇 년 살았죠? 여러분 완전히 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냅스에 뭐만 새겨져 있어 이렇게? 그죠? 개를 완전히 다 덮인 거예요. 그것도 몇 년씩이나. 그러니 얘가 하는 게 그밖에 없는 거예요. 이만큼이요 이 뇌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예정해놨잖아요. 귀한 사람으로 우리의 꿈과 비전을 다 새겨놓고 정말 너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 미디어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인 시기라는 건데 이건 제가 동영상 안 볼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뭐냐면요 내 발달에는 특정 경험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시기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시기라 그래요. 예를 들면 어릴 때 애가 이제
뭐죠? 이렇게 사람과 접촉이 없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음을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럼 청각이 굉장히 제일 먼저 발달해요. 뇌가 그때 청각이 안 발달되면 나중에 회복하기 굉장히 힘든 결정적인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전두엽이 발달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는데, 여러분 전두엽이 뭔지 아시죠? 전두엽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우리 사람의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고동사고, 응용 판단하고 분석하고 또 감정 조절. 여러분 전두엽이 없으면 애들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막 분노하게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의 미리에 뿌리는 기가 전두엽을 기능을 말합니다. 근데 미디어 노출이 전두엽을 손상시켜요. 가장 왕성한 시기가 뭐냐면 유아기와 청소년기에 이 전두엽이 가장 왕성한 때인데, 이럴 때 미디어로 인해서 결정적인 시기를 많이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 도덕심이 발달하는 기회를 그만큼 빼앗게 되는 거죠 하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도덕적인 것까지도 다 말살합니다. 그러면 도덕까지도 말살하는데요, 도덕심도 여러분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애들 신앙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여기 보시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죠. 자, 위에는 남자고 밑에는 여자입니다. 급격하게 떨어지죠. 고위험군.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이 스마트폰 미디어의 고위험군이 뭐냐면 얼마큼이냐면 50% 이상이에요. 우리나라 중학생 애들. 걔네들이 바로 어떻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통 능력 떨어지죠. 다 대화를 잘 못해요, 걔네들이랑. 그 다음에 충동 능력 떨어지고, 공감 능력 떨어지고요, 자율성, 관계성, 신앙은 더 어떻고요? 신앙도요, 곤두박질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역사학자가 뭐냐면, 학자가 역사상 가장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가장 재미의 극치가 뭐냐면 미디어래, 미디어. 예? 그리고 애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뭐예요? 재미랍니다.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여러분 이런 재미에 맞들리면 중독이 빨리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 중학생 되면 이미 뇌가 굳어지고요, 굉장히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리 아키오 교수님이 뭐냐면, 한번 굳어진 게임 뇌는 좀처럼 고치기가 어렵다. 여러분 게임에 한번 노출돼 가지고 중독되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경 암송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독서회와 공부에 대한 즐거움이 있을까요? 그래서 인재가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뇌의 원리, 청소년기는 뭐냐면 뇌의 원리가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뇌를 자꾸 살려야 돼요? 말씀을 심어놓는 게 가장 최고예요. 말씀만 심어놓으면 신앙 저절로 되죠. 애들이 인성 좋아지죠. 공부는 더 잘해. 다른 거 없어요. 공부 잘하는 거는. 그 다음에 그래서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 평균 4시간 이상 해요. 내 아들한테, 내 자녀한테 스마트폰을 주는 순간 애는 4시간 이상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 학부모 연수 이렇게 강의할 때 어떤 학부모님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강사님 있잖아요, 우리 애는 절대 4시간 안 해요. 내가 얼마나 통제를 잘해서 그런지요, 우리 애는요 1시간도 안 해요. 막 이래요. 네. 과연 그럴까요? 언제 가장 많이 앉아서 애들이요? 언제 많이 하죠? 잘 때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코칭을 해요. 그래도 나은 게 뭐냐면 가족 전체가 이만한 함을 만들으세요. 거기다가 부모님부터 스마트폰을 다 넣고 우리 가정 다 넣기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쇠 잠궈서 그 다음날 아침에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밤에 못 보죠, 그죠? 그 다음에 학교 가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걷어요. 그것만도 굉장히 다행이에요. 그렇게 한 것도.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아주 끊는 게 좋겠죠. 4시간이고요. 여기 보시면 2015년도에 일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년 평가인데 보시면 100만 명씩 심층 연구 조사한 결과예요. 어떻죠? 게임은 제외하고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4시간 했더니요, 과학 점수가 16점 차이예요. 그 다음 자료는 뭐냐면 게임을 했어. 역시 몇 점 차이죠? 16점.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뭐 채팅하든지 어떤 게임하든지 어쨌든 뭐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한 과목당 16점 이상 차이 나요. 이 16점이 커요, 작아요?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고요. 여러분 전두엽이 선언되면요 공부는 하지만 효율성이 없어요. 네. 애들 생각을 못해. 왜냐하면 이걸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전접을 막 돌려야 돼. 뭐 적용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판단하고 뭐 이거 하려면요 머리를 팽팽 돌려야 되는데 이거를 못 돌리니까 당연히 못 하는 거죠. 포르노 세대,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은요 다 포르노 세대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줄 아세요? 학교 가면 수업을 그냥 이렇게 듣고 연구하고 이렇게 전접을 돌리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구경이에요, 구경. 왜요? 어릴 때 항상 구경만 했으니까. 그 구경하다가 뭐 선생님이 질문하면 그게 뭔데요? 막 이래요. 그냥 맹이에요, 맹. 정말 심각하다니까요. 멍청이 있고 구경만 하고. 예.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 독서와 게임 낸데 이거는 너무 약해요. 책을 읽을 때와 안 읽을 때 차이가 엄청난데요. 여러분 보세요. 스티브 잡스는 지 아들에게 딸에게 안 줘. 지가 만들어 놓고. 그 얘만 그런 겁니까? 안 그래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요. 미국 기업주들은요 집에서 금지령이에요. 다 알거든요. 짜잔짠 놀라운 반전. 발도르프 학교. 이게요 EBS에서 한번 방송했습니다. 이 학교를 자세히. 완전히 18세 교실이에요. 그 흔한 모덤 아세요? 프로젝트도 없죠. 프로젝트. 그리고 교과서도 없어요. 교과서는 자기가 하면서 배우면서 만들면서 그 모여진 것이 교과서예요. 여기요 1년 등록금이 2천만 원 넘고요. 대기자가 줄 서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려면요. 여러분 저기 나오죠. 요거 2부 디지털 육아의 비밀 여러분 유튜브에도 떠 있어요. 한번 이렇게 쳐보면 보세요. 이 학교에 어떤 학교인지. 여러분 진짜 학교는 이런 학교예요. 얘네들이 언제 컴퓨터를 배우냐면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컴퓨터를 배워요. 그러면서 그것도 게임에 가서 배운 게 아니라 뭐요? 자기가 전공한 거를 연결시키는 그런 걸 해요. 자, 보통 6세에 게임을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6세 엄마가 뭐냐면 나중에 심각한 걸 알잖아요. 저 왜 했냐고 물어보면 남들이 다 하니까. 제가 놀라운 건요. 초등학교 부모들한테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이 강의를 하면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스마트폰 줬어요? 그러면 몇 명 손 안 들어요. 근데 중학교 부모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전부 다 손들 100%. 다 준 거 다. 그래서 외전장을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남이 다 주니까 괜찮을 줄 알고. 그리고 제가요 이 뇌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 스마트폰이 왜 안 좋은지 쫙 설명하면 다 후회를 해요. 근데 이미 중학교 애들한테 스마트폰을 뺏는 건 어려워요. 중학생부터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예 이제 그걸 맛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암송을 하려면요 여기에 맞들리면 안 돼요. 암송이 즐겁게 돼야 돼. 우리 애들이 암송이 참 재미있네, 놀이가 되려면 절대적으로 끊어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맞들린다 그러면 암송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의지로 인해서 말씀을 암송을 해나가면 중두도 끊어진다는 거 했죠. 7세에 갈등이 시작되고요. 10세에 사로잡히고 일상화되고 이럴 때는 살 수가 없다. 이럴 때부터 부모와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게임할 때 뇌는 혹사당하고요. 마약 중독과 같고 아이는 본대로 행동하. 이거 한번 틀어주실래요? 스마트 저기 동영상.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모든 게 아이들에게는 진실이 됩니다. 믿을 수 없다면 다음의 실험을 보시죠.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보신 대로 어때요? 애들은 본대로 하죠, 그죠? 이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 것처럼 어릴 때요, 음란물 봤잖아요, 포르노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폭력적인 걸 보면요, 거의 600만 볼트래요. 엄청난 강한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그 굉장히 애들한테 안 좋죠. 조성희 사건, 제가 이거는 안 보여드릴게요. 조성희 사건 아시죠? 최대 미국의 총기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이 어떤지 아세요? 평상시 굉장히 그냥 보통 부모님이에요. 가정이 단란하고 또 부모님이 너무 좋고 자상하시고 뭐 불화도 없어요. 근데 얘가 왜 변했냐면 밤마다 뭐 했는지 아세요? 폭력적인 게임을 한 거예요. 이만큼이요. 강력하다니까요. 보통 최초 이용식이 보면 대부분 초등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유해 매체와 접촉도 대부분 집에서 초등학교 때 많고요. 아까 그랬죠. 100만 볼트 정도다. 성인 성장기에 만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포르노 시청은요 공격적이 돼요. 넘어갈게요. 근데 여러분 TV 있잖아요. TV 그냥 TV만 보는 것도 어떨까? 이제 여기 보시면 센터웰 박사님이 뭐를 연구했냐면 가정에 텔레비전이 도입되기 이전과 이후에 살인 비율을 조사해봤어요. 자 보실래요 어떤지?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세 개 나라 했는데요. 연구 결과 캐나다와 미국은요 살인 비율이 92%와 93% 증가했고 남아공은요 103%, 130% 급증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본 텔레비 프로그램은 뭐냐면 뭐 하우디, 두디, 비버는 해결사, 왈가다 루시 전부 다 뭐요? 입장 가 누구나 이런 거를 봤는데도 그렇대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연애 오락 아시죠? 연애 오락. 연애 오락이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들한테 대변연계를 흥분시켜서 전두 퓨즈를 이제 자극하는데 감정 반응이 계속 강하게 하잖아요. 아이의 생각을 봉쇄하고 그러면 동물처럼 감정에만 즉각 반응해서 웃음, 눈물 이런 것들 막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어릴수록 특히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연구에서 어릴 때 아이들에게 연애 오락물을 많이 시청할수록 주의력과 집중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폭력, 충동적 행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뇌 발육이 손상을 입힌다. 뭐가요? 오락 프로그램. 이게 안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뮤직비디오 아시죠? 요즘은 뮤직비디오 보면 굉장히 선정적이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확률이 교사를 구할 확률이 3배 이상, 체포될 확률이 2.5배 이상, 술을 마실 확률이 31%. 이게 그 교수님이 다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냐고 무정하며 원통하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뭔지 아세요? 미디어 중독 때문에 말세 이런 일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옛날에 이렇게 TV 특히 드라마에 빠진 적이 많았어요. 특히 영화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드라마에 빠지면 그 다음 주에 꼭 봐야 되죠, 그죠? 요즘은 뭐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잖아요. 완전히 우리 어른들을 사로잡아요. 저희 집에는 TV 아무도 아예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집에 있으면 TV 없으니까 할 게 너무 많고요. 뭐 책도 많이 읽죠. 성경도 물론 당연히 외우고 그 다음에 책도 많이 쓰고 제가 책도 5권 썼어요. 다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없으니까. 그리고요 애들도 같이 성경도 보고 토론도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이 미디어를 끊으세요. 드라마 다 끊으시고 오래 있으면 아멘 하셨어요.
예, 끊으세요. 그러면요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진짜요.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 전사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저한테 중독된 아이들을 어떻게 끊느냐. 여러분 중독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끊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먼저 모든 걸 다 끊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부모님이 깨끗하고 말씀으로 계속 암송하면서 내성을 기르고, 그 다음에 애들도 조금씩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암송하게끔 하면요 가장 강력한 거예요 이게요. 근데 부모님이 TV 다 보고 약간 뭐 TV 보게 되면 그 음란한 거 많이 보잖아요. 부모님이 뭐 야동도 보고 하면서 애한테 한다. 절대로 안 끊겨요. 그게 뭡니까? 여기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끊는다는 거. 예,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귀한 설계가 목적에 맞게 바뀌었고요. 시냅스가 다른 걸로 바뀝니다. 이건 넘기고요. 스마트폰을 많이 놔야 된다 그 얘기고, 여기 나온 것처럼 대학 갈 때까지 뭘 사용하라고요? 투지폰. 여러분 필요하면 컴퓨터도 가능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카톡 같은 거 컴퓨터로 할 수 있죠. 다 가능한, 밴드도 할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왕따 문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애는요 제 강의를 듣고 너무 이게 나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투지폰을 바꾸고 친구들 아예 막 설득시켜. 야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왕따는요 자존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 전혀 염려 없애도 되고요. 여러분 투지로 스마트폰을 포기합시다. 투지로 시작.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대학 갈 때까지. 근데 현재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한다? 정말 힘들어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면 좋고, 네, 어쨌든 한번 나중에 금연하고요. 근데 공동으로 하면 좋아요. 공동체. 교회 전체가 만약에 스마트폰 없애고 제로로 하자 그러면 굉장히 편합니다. 야, 우리 교회 다 하는데 니는 하면 안 되잖아.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필요하면 같이 전체, 일본 같은 경우는요 아예 못 가족이 합니다. 그리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아이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남들이 따라했는지 하는 거 따라했는지, 그리고 부모는 나는 어떤지, 이 세 가지만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가혈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우리 뇌는요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상상을 하면 모든 걸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만 해도 뇌가 바뀐다는 회로가 이걸 실험을 했더니요 그냥 상상만 하니까 막 움직여요. 이것이 실험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뇌가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다 그러잖아요. 상상만 해도. 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한다. 그죠? 이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뇌도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뇌가 굳어지죠. 그죠?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굳어진 뇌를 못 바꿔요. 근데 누구는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요. 그리스도.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대로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은 살아있고 웃는 영이 있잖아요. 그 매일 내 머리와 마음에 새기자라고 하시고, 혹시 더 자세한 거 알고 싶으시면 제가 부모 학교를 1학기부터 3학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온라인 시청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게끔 제가 해주고요. 여기 보시면 1학기, 2학기, 3학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1학기의 분리교육, 그죠? 분리교육 두 번째 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2학기는 3단계 성경화 하교육, 암송뿐만 아니라 다라시 연구, 그 다음에 하브루타까지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학기는 자기주학습 능력, 그 다음에 부모 코칭까지 이제 쭉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1부터 과정 10까지 1학기, 2학기, 3학기 총 52 강좌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정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지물러, 여기 나온 것처럼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를 했고요. 고아의 아버지잖아요.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위에부터 시작. 아멘입니까?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밝혀주고 치유가 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뇌가 얼마나 지혜롭게 된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이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만이라도 이걸 내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도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제 다니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바울처럼 그런 학생들로 자라서 나중에 우리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렇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 강력한 우리의 모든 것을 막는 이 미디어의 중독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끊어져서 주님께 마음이 오로지 향하는 그런 마음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먼저 끊게 도와주시고 그래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